217명이 갔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각본이요. 저는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뒤로 전부 다 질문지 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기자들한테 질문지를 먼저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다 써내요. 그리고 순서도 다 정하고 이제 시간도 딱 안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시나리오 각본 이런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이 보면 왜 기자회견이 좀 힘이 없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젠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저도 진짜 이렇게 지켜보고 취재도 해봤어요. 정말로 없었냐고. 질문지 한 50개를 미리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없었대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봤어요. 정말로 없었느냐? 없었대요. 그런 각본은 없었고 순서 정한 거 없고 다만 중구난방으로 갈 수는 없으니 손을 다 들면은 좀 이렇게 주제는 좀 나누자. 그래서 외교안보, 정치경제사회 4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를 좀 이렇게 지목하는 걸로 그 정도만 서로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갈지 어떻게 답변할지 서로 예상 답안지 없이 대통령도 갔다는 거예요. 어제 한 방송 장소에서 나경원 의원을 만났더니 미리 한 50개를 냈다고 어디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아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국민소통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제 홍보수석 지금 윤영찬 국민소통 이제 수석이 적극 제안을 했고 의전에서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의전 비서관에서는 잘못하면 망신당한다. 위험하다. 돌발 질문 나오면 그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주 순발력이 좋은 스타일의 대통령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럼 대통령의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린다. 이게 미리 준비하려면 어떤 질문이 나올 모든 거를 A부터 100가지 정도를 예상 답안을 그럼 다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힘들다. 그래서 의전은 반대했고 국민소통 수석은 한번 해볼 만하다 하자. 그래서 막 둘이 이제 의견이 맞섰다 그러는데 정무수석실에서 국민소통 수석실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정무에서 저 전병헌 수석이 한번 해보자. 언제까지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기자회견 할 거냐. 정정당당하게 한번 해보자. 자신 있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제별로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후보 시절에는 좀 불안불안한 구석이 있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무척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정보가 많아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외교안보 정치경제사회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눈 뜨면 하는 일이 이건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그 총론뿐만 아니라 디테일에서도 무척 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정말 질문 나오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고 가자. 그렇죠. 이제 이런 컨셉으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15명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1시간 근데 동안. 15명 기자들을 그 찍을 때마다 누구 기자 그걸 다 알아요?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기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빨간 옷 우선 빨간 옷 입은 기자분 질문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대부분 홍보수석은 뭐 기자들 뭐 한 200명쯤 되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알겠죠. 근데 묘하게도 종합지에서는 한겨레 기자만 지목을 받았고요. 조중동하고 KBS, MBC 기자들은 지명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모양새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다 순서도 정해져 있고 질문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홍보수석이 자 그럼 이번에는 SBS 원일이 기자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순서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저요 그러면서 막 손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미국처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지목을 했는데 이름을 외우고 있는 기자도 있고 모르는 기자도 있고 그랬죠. 묘하게도 조중동하고 KBS, MBC 기자는 지목을 못 받았고 한겨레 기자가 질문했고요. JTBC, SBS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CNN 외신 기자들은 당연히 이제 한 몫을 준 거고 그다음에 지방지 기자들도 지목 받았고요. 이제 끝낸다 그러니까 왜 끝나냐고 하나만 더 받자 해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각본이 없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는 측면은 좀 있었지만 그런 거는 처음 보는 광경이기는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파트 이게 또 우리가 이게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본질적으로 이게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했다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게 일문일답이에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질문을 하든 한 기자당 손 들고 질문을 하나밖에 못 하는 거예요. 첫 질문부터 들이댈 수 있어요?
첫 질문은 점잖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대답하는 대통령은 질문이 뭐가 나왔든지 간에 그냥 준비된 답변을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봉도사님처럼 질문을 먼저 하나 점잖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면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질문. 후속 질문. 그렇지. 이게 나와야 정말 미국식 각본 없는 진정한 기자회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던지고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217명이 예. 그냥 모든 이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선착순으로 손들고서는 질문하라면 한 명당 하나씩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안 아닌 제안을 이제 하는 거는 이런 방향은 정말로 청와대가 컨셉 잘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나마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통 대통령 소리를 들었는데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하려면 후속 질문을 허용해야 돼요. 그게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시원한 거예요. 기자들이 기자 정신이 투철하지가 않아서 질문을 그냥 하나만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의 질문이 예리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들이 그렇죠. 많은 게 우리 원일이 기자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설득이 되네요. 네, 예를 들자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박기영 낙마했는데 대통령이 출마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진짜예요? 대통령이 추천했다고. 네. 박기영이 왜 그렇게 싸고 도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바로 못 들이대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네. 참 우리 문화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예의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 하면은 국민들 보기에도 왜냐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막 처음부터 그냥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기획은 잘한 것 같은데 여성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다큐멘저 문제 있다고 지금 저 뛰어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싸고 들고 청와대에서 누가 싸고 돈다는데 왜 안 자르십니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못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후속 질문이 이어지다 보면 자 인사 문제가 나와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자 타케멘 행정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자질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계속 기용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질문과 생각을 이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원천 봉쇄됐다는 점.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미국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셀프 검열이 일단 첫 번째 질문엔 되잖아요. 그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쯤은 연속해서 허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비교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게 100일, 200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정말 상시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그러다 보면 워낙 상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뭐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뭐 다짜고짜 그냥 르윈스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미국 기자들이. 그러니까 얼굴 벌게지죠 막.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우리는 아직은 이게 안 되고 있는. 1933년도 루즈벨트 이제 그 대통령이 12년 동안 기자회견을 1000번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뭐 격이 없이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기는 해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게 미국 기자회견장에는 100명의 기자가 오든 200명의 기자가 오든 300명의 기자가 오든 질문하는 기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맨 앞에 20석의 자리는 지정석이에요. 질문석. 대통령 임기는 길어야 8년인데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된 기자들이 질비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퀄러티 페이퍼, 권위 있는 방송, 신문, 통신 기자들 자리는 아무도 앉질 않아요. 비어 있어도. 저도 가봤다가 거기 앉을 뻔했다가 분위기 싸해요. 분위기 모르고 거기 앉았다가는 일 나요. 그거는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레이저 맞았어요? 왜 이러세요?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앉아 있는 기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됐고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아직은 그렇게 수평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신하다는 평이 많았잖아요. 인정해야죠.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점.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찌됐든 각본 없이 이렇게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했다는 점. 저 박수 보냅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내용이 없었고 화제가 된 건 대중가요라고 혹평을 했는데
이게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한 말씀 좀 묻고 싶네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칠 때 어떤 사설을 냈나요? 꼭 그렇게 이제 그 혹평할 것은 아닌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새로운 시도, 이런 용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어제 질문권을 손 10번 이상 들었는데 지목을 안 했거든요. 조선일보요? 네,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조중동 KBS MBC 기자를 지목을 안 했어요. 그 수석이. 그게 무슨 억감정이 있었고 그런 건 아니었을 뭐 그런 거는 아니었겠지만 어찌됐든 이 권위 있는 본인들이 당연히 질문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뭐 좀 언짢기는 했겠죠.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공평하게 줄 필요는 있거든요. 꼭 내 편 가릴 필요는 없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내 편, 네 편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질문의 기회는 공평하게 줄 필요가 좀 있다라는 점 느꼈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왕 하는 거였으면 후속 질문을 허용을 해서 예를 들면 자 증세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재원 마련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당연히 이렇게 답변할 거 아니에요. 답변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어지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발표된 걸 보면 부자 증세로는 지금 6조 2천억 원 더 거둘 수 있다는데 지금 필요한 거 얼추 계산해 봐도 지금 한 100조쯤 되는 거 아닙니까? 178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냥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좀 뭘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을 압박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증세 얘기는 안 합니까? 그렇죠. 결국 증세 얘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여운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 공론을 보고 단서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세도 원전처럼 그런 공론화위원회 만드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후속 질문이 나와야 국민들이 속 시원한 묻고 싶은 질문이 되는 건데 우리 기자들이 기자 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는 점 이게 좀 아쉬웠는데 이게 이제 꼭 미국식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동양 문화권도 있어요. 우리는 첫 질문부터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대놓고선 들이대고 이런 질문 못하는 문화. 그다음에 나이들이 30대 40대들이기 때문에 나이들이 어려요. 기본적으로 출입 기자들이. 미국 기자들처럼 30년 40년 된 원로 기자들이 젊은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압박 질문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점. 우리 좀 기억도 생생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버벅.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자 그럼 이제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번엔 한국 기자들 질문권 드릴 테니까 한국 기자들 질문하시라고. 참 뻘쭘해진 오바마 대통령이 자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자 그럼 한국 기자들 질문하세요. 미국 기자들 질문하지 마시고 아무도 대답을 손을 안 들어. 딱 동양인 기자가 손을 들어서 이제 하늘 내다보겠다 했더니 중국 기자였어.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는 아무런 보도도 안 나갔어요. 창피하니까 서로 국가 망신이잖아요. 근데 그 중국 기자는 엉뚱한 질문했어요. 중국 문제 물어봤다고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라 그래도 우리는 질문을 안 하는 문화인데 그 문화는 기자들의 탓만 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관계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좀 국민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한 기자들이 막 손을 떨던데요. 처음에 이제 안 하던 거 하니까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게 안 하던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역사의 첫 장을 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지 거기서 까지만 계속 끄집어내는 그런 동감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 유경험자로서 예를 들어서 저희 정도 나이 된 기자들이 질문하라 그러면 떨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0대 기자들 이제 정말로 청와대 출입 시작해서 이제 막 의욕 있게 열심히 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거면은 첫 생방송 하는 것처럼 떨 수 있죠. 그러면 저도 예전에 제가 그 국회의원 시절에 알던 기자들이 지금도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그 소주 한잔 합시다 그랬고 새로 보는 기자들 오거든요. 사석에서 7, 8명 앉았는데 거기서도 처음 얘기할 때 잔 건배면서 이렇게 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야 이게 뭐지? 그리고 아니 우리나라 30대, 20대, 30대 기자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가 없었잖아요. 없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밥상머리에서 나의 조용히 하고 밥 먹어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눈 안 까시겠습니까? 네, 선생님한테는 쳐다보면 이상한 것 같고. 조용히 하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이제 서양에서는
말을 안 하고 밥을 먹으면은 너 문제 있냐 그러고 예. 선생님 질문하는데 딴 데 보면 우리 학생 동양학생들 딴 데 보잖아요. 그렇죠. 내 눈 쳐다보라고. 그렇죠. 아이 컨택을 예, 해야 아이 컨택 하라 그러고. 자, 이게 뭐 우리가 나쁘고 서양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저는 그 첫 시도와 그 용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완할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사전에 질문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데.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원일이 기자님의 취재력은 우리가 또 믿죠. 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지금 뒷얘기가 많고 뭐 서운하네, 뭐 만족스럽네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 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걸 이제 토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예, 대통령이 그런 거를 시도했다는 점. 뭐 일단 그 첫 술, 첫 발걸음 용기 있었습니다. 예. 내용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바로 들이대지 못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답변에 대한 평가. 원론적. 나쁘게 혹평을 굳이 하자면 뻔한 질문, 뻔한 대답일 수밖에 없는 형식이었다. 왜? 후속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충분히 다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 액션 플랜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자유롭게 놀라고 클럽에다 풀어놨더니 넥타이 메고 양보 입고 점잖게도 걸어다니는 모습이었다. 네, 그냥 음악에 맞춰서 정말로 신나게 그냥 확 다 풀어내고 놀아야 되는데 놀았어야 땀 뻘뻘 흘리면서. 다음에는 봉도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시자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 막지 않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발 질문 한번 해보시자고. 우리가 출입 기자가 돼갖고. 아니 꼭 출입 기자 아니래도. 어제 PD도 질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특별 게스트로 우리를 좀 허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냥 에브리바디한테. 자, 그럼 우리가 가서 후배 기자들하고 같이 손을 들고 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후속 질문.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질문을 받아서. 그렇죠. 첫 질문은 후배들한테 시키고. 그렇죠. 한 10개 정도 하다 그중에서 싹 메모해갖고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고 쫙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까 대통령의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했는데 저는 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반대로 그렇게 해서 전쟁이 안 난다고 우리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북한은 우리 머리 위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정말 불안합니다. 이렇게 훅. 이렇게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중국의 경제 봉쇄 정책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뭘 걱정하지 말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새로운 시도는 있었으나 해법 제시와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했는데 그거는 그건 이제 좀 문제였었다. 저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해보면 기자들이 요 다음에는 후속 질문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수를 평가하자면 저는 뭐 한 70점 이상 주고 싶어요. 조금 더 줘요. 더 우등 상장 받으면 90점 받아야지. 아니라니까요. 너무 올라갔어요? 80점? 그럼 80점, 70, 80점이면 지금 78점. 대통령 지지도 정도면 83점. 압도적 지지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얘기 생김에. 자, 압도적이라고 언론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66%입니다. 66점이면 압도적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3명 중에 2명이에요.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갈 때 3명 중에 2명이 짜장면집 가자 그러면 짜장면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 개헌 종족수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66점 넘으면 일단 굉장히 후한 점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를 좀 이렇게 지목하는 걸로 그 정도만 서로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갈지, 어떻게 답변할지 서로 예상 답안지 없이 대통령도 갔다는 거예요. 어제 한 방송 장소에서 나경원 의원을 만났더니 미리 한 50개를 냈다고 어디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아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국민소통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제 홍보수석 지금 윤영찬 국민소통 이제 수석이 적극 제안을 했고 의전에선 반대했다는 거예요. 의전 비서관에서는 잘못하면 망신당한다, 위험하다, 돌발 질문 나오면 그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주 순발력이 좋은 스타일의 대통령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럼 대통령의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린다. 이게 미리 준비하려면 예. 어떤 질문이 나올 모든 거를 A부터 100가지 정도를 예상 답안을 그럼 다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힘들다. 그래서 의전은 반대했고 국민소통수석은 한번 해볼 만하다 하자. 그래서 막 둘이 이제 의견이 맞섰다 그러는데 정무수석실에서 국민소통수석실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정무에서 저 전병헌 수석이 한번 해보자. 217명이 갔는데요.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각본이요. 저는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뒤로 전부 다 질문지 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기자들한테 질문지를 먼저 좀 달라 그래요. 예. 그래서 다 써내요. 그리고 순서도 다 정하고 이제 시간도 딱 안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시나리오 각본 이런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이 보면 왜 기자회견이 좀 힘이 없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저도 진짜 이렇게 지켜보고 취재도 해봤어요. 정말로 없었냐고. 질문지 한 50개를 미리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없었대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봤어요. 정말로 없었느냐? 없었대요. 그런 각본은 없었고 순서 정한 거 없고 다만 중구난방으로 갈 수는 없으니 손을 다 들면은 좀 이렇게 주제는 좀 나누자. 그래서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4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게 일문일답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뭐라고 질문을 하든 한 기자당 손 들고 질문을 하나밖에 못 하는 거예요. 첫 질문부터 들이댈 수 있어요. 첫 질문은 점잖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대답하는 대통령은 질문이 뭐가 나왔든지 간에 그냥 준비된 답변을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봉도사님처럼 질문을 먼저 하나 점잖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면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질문. 후속 질문. 그렇지. 이게 나와야 정말 미국식 각본 없는 진정한 기자회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던지고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217명이 예. 그냥 모든 이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선착순으로 손 들고서는 질문하라 그러면 한 명당 하나씩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안 아닌 제안을 이제 하는 거는 이런 방향은 정말로 청와대가 컨셉 잘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남아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통 대통령 소리를 들었는데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하고 KBS, MBC 기자들은 지명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모양새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다 순서도 정해져 있고 질문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홍보수석이 자 그럼 이번에는 SBS 원일이 기자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순서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저요 그러면서 막 손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미국처럼.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지목을 했는데 이름을 외우고 있는 기자도 있고 모르는 기자도 있고 그랬죠. 묘하게도 조중동하고 KBS, MBC 기자는 지목을 못 받았고 한겨레 기자가 질문했고요. JTBC, SBS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CNN 외신 기자들은 당연히 이제 한 몫을 준 거고 그다음에 지방지 기자들도 지목 받았고요. 이제 끝낸다 그러니까 왜 끝나냐고 하나만 더 받자 해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각본이 없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는 측면은 좀 있었지만 그런 거는 처음 보는 광경이기는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파트. 이게 또 우리가 이게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본질적으로 이게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했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기자회견을 할 거냐. 정정당당하게 한번 해보자. 자신 있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제별로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후보 시절에는 좀 불안불안한 구석이 있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무척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정보가 많아지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눈 뜨면 하는 일이 이건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그 총론뿐만 아니라 디테일에서도 무척 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정말 질문 나오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고 가자. 그렇죠. 이제 이런 컨셉으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15명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1시간 근데 동안. 15명 기자들을 그 찍을 때마다 누구 기자 그걸 다 알아요?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기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빨간 옷 우선 빨간 옷 입은 기자분 질문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대부분 홍보수석은 뭐 기자들 뭐 한 200명쯤 되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알겠죠. 근데 묘하게도 종합지에서는 한겨레 기자만 지목을 받았고요. 조중동